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여기서 저작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작물이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앤 케이와 롤링이 지은 판타지 소설인 해리포터가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통해 번 돈이 한때는 삼성전자의 1년 순수익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벌 수 있었던 이유가 저작권 때문인데 영화를 만들 때나 캐릭터를 만들 때도 저작권자인 조앤 케이와 롤링에게 허락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작권은 왜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이 수행평가 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잖아요? 열심히 만든 나의 결과물을 다른 친구가 본인이 한 것 마냥 몰래 베껴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 미술, 영상, 음악, 건축, 도형, 연극,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문 저작물은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편지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제목 사용은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음악 저작물, 소리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악, 즉 악곡은 리듬, 멜로디, 화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정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편 악곡의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결합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3. 연극 저작물, 몸짓이나 동작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저작물로 연극, 무용, 무언극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뮤지컬에 대해서는 결합 저작물로 판시하였습니다. 4. 미술 저작물,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에는 서예, 회화 등이 해당하며 미술 분야 중 건축 저작물과 사진 저작물은 따로 규정합니다. 5. 서체 도안, 일관성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문자들을 말합니다. 6. 건축 저작물,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며 이는 건축물이나 설계 도면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선축 설계 도면은 도형 저작물의 성격도 겸유합니다. 창작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건축물을 설계 도면에 따라 지워버리면 복제로 인정됩니다. 7. 사진 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사상과 감정을 일정한 영상의 형태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남의 허락 없이 남의 사진을 찍어 공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햄 제품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습니다. 8. 영상 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는 스포츠 경기의 중계나 연극 녹화 등이 해당되지만 CCTV 촬영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9.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등 그 밖의 도형으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에는 2차원, 3차원 모두 포함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문제 빠밤. 네, 문제를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편지는 어문 저작물이지만 CCTV 촬영물은 연상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제 저작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제권이란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저작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옛날에 비디오를 보다 보면 시작 전에 무단 복제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왔었죠. 그게 바로 복제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작물의 범위는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이 포함됩니다. 공연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연이란 연주나 방송, 음반, 구연, 낭독, 재생 등을 의미합니다.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 혼자 가족, 친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되면 그때서야 공연권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물, 실현,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열거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어떠한 송신 형태가 발생한다면 그것마저도 같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전시권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품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술관과 같은 곳을 보면 원작자가 원작품이나 복제품에 대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데 이 미술 저작물이란 조형물이나 그림, 건축, 사진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장면의 경우 연속적이지 않은 범위에서만 사진 저작물로 인정이 가능하고 이 밖의 경우에는 전시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송과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배포권은 저작자가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기저기 배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에 상관없이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단지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부분 등 다양하게 들어가 있지만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형적인 형태로만 공중에게 보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형적인 것은 송신에 포함됩니다. 무형적인 것은 음악, 공연 등을 나타냅니다. 대여권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공표된 프로그램,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옛날에 있던 음반 대여점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없죠. 또한 도서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여가 아닌 대출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입니다. 여기서 대여란 약정 기한 내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대출이란 약정 기간 내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로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있는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원 저작자에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는지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를 해주지만 원 저작자가 자신의 성명을 포기하게 한다면 성명 표시권과 관련된 내용이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는 다릅니다. 2차적 저작물은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 있어야 하므로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이 가해진 데 지나지 않는다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가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무언가 창작해냈을 때 나오는 저작물에 대해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입니다. 저작 인격권은 내가 만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내 저작물이 살아있는 한 누구한테도 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내 인격을 이제 누군가 말살시킬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이걸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저작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표시하는 성명 표시권,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거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공표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성 유지권이 있는데 내가 만든 영상을 누군가 가져가서 짜집기를 해서 올리면 동일성 유지권이 위배되는 불법적인 일입니다. 판단은 원작자가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원작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잘 보셨나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하며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저작물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용 또는 배포에 있어 미리 허락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할 때가 있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올바른 이용 방법을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줄여서 CCL이라고 합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권리사항을 표시하여 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이렇게 네 가지 그림과 같이 있는데 저작자 표시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비영리는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변경 금지는 저작물을 조금이라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되 원래 저작물과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저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은 허락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어 자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나도 저작권을 침해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모두 공유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